국민 세금이 무려 18조 원이나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미국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기를 거부한다. 이래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당국이 100% 자신했던 핵심 기술 이외의 다른 기술에 대한 이전도 어려워졌다 이겁니다. 네, 방사청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KF-X 사업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짚고 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 전투기 중에서 F4 팬텀 그리고 F5 제공호 이런 아주 노후된 전투기가 그 백수시 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대체해서 새로운 전투기를 사야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국산 전투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국산 전투기 F4와 F5 120대를 대체하는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네. 자, 핵심 기술 4개는 미국에서 못 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은근히 넘어갔고요. 그런데 네. 핵심 기술 외에 21개 기술은 미국이 이달 중에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군 당국이 밝힌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자,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방사청이 또 거짓말한 겁니까? 이제 작년 2013년도죠. 그 FX 사업이라고 해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그때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을 할 때 절충 교역으로 25가지의 각종 KF-X 관련 기술을 달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방사청의 발표대로라면, 애초에 올 7월까지는 그 25개 기술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국정감사 때 알고 보니까 25개가 아니고 21개더라. 네. 그 나머지 4개가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라서 이게 없으면 전투기가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 네.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방사청은 21개는 미국이 11월 달부로 이제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 다가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이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술은 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몇 가지 기술이 그야말로 또 핵심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그 쌍발 엔진이 KF-X는 2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쌍발 엔진의 형상 설계하고 스텔스 기술. 이러한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무기, 우리 국산 무기 개발해서 미사일 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미사일의 체계 통합 기술, 이런 것들인데, KF-X를 개발하는 원천 어떤 그 근본 명분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미사일들, 폭탄들, 이런 것들을 우리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제 전투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달 수 없으니까, 네네. 우리 마음대로 달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KF-X라는 명분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세계 통합 기술을 미국이 안 주겠다. 이런 거니까. 결국 미국이, 그런 것들을 정말로 안 준다면 한국들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마라. 그런 압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게 농락을 당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이것은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한미 동맹만을 믿고 우리 측이 너무 낙관한 우리 측의 판단 착오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하면 동맹 차원에서 또 공짜도 아니고 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국인의 한미 동맹이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또 생각해봐요. 그럼 동맹인데 왜 굳이 우리 걸 안 주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 수십 년 동안 냉전 체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세계 전투기 시장은 크게 3가지 시장이 있었어요. 네. 공산권, 소련의 공산권, 미국이 파는 자유진영, 그리고 프랑스 무기를 주로 사는 제3세계,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지금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과거처럼 전투기가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네. 그럼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네. 과거 자유진영의 미제 전투기를 사던 그 나라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무기체계 호환성 때문에 미국 걸 그대로 사야 됩니다. 이럴 때 F-16을 사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진영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제 전투기를 약간 좀 싼 가격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판매자가 나타난다면 약간 싼 가격 때문에 자기네들 F-16이 안 팔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맹인데 그래도 우리 동맹이니까 기술 다 줄게 잘 만들어봐. 이게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네. 그러한 것들을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낙관을 하고 아전 인수로 낙관을 하고 미국은 그래도 우리에게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다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준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보고하고 한 방사청이 좀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한국의 이 중국 경사론 때문에 미국에게 미움받쳤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중국 경사 때문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KFX 사업이 사실은 이제 60%는 우리 한국 정부가 되고 40%는 밖에서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0%는 인도네시아라는 사업 파트너를 정해서 20%는 인도네시아에게 받고 또 원래 20%는 터키를 이렇게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터키를 하려고 했는데 터키가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업체 즉 카이가 냅니다. 그런데 자 인도네시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 IS 즉 그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죠. 네. 그러면 그 IS가 바로 이슬람 그 무슬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미국이 주는 모든 어떤 핵심 기술이 다 전수가 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리 그 KFX 파트너를 보고도 그래도 한국은 우리 동맹인데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이 동맹이 아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는 반은 미국제 전투기, 반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쓰는 양다리 전법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주기로 약속한 이 KFX 사업에 한국이 동맹이니까 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었다. 또 어떤 그 사업 파트너 선정 자체도 너무 아니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러저러한 정황을 보면 정말 우리 국산 전투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2025년까지 독자 기술로 우리 손으로 우리 전투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 이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누구나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게 된 것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는 왜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 왔을까요? 자, 장명진 방사청장도 이 KFX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람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김관진 그 안보실장도 이것을 실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이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보고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그 공군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개입이 되어서 보고를 진실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자, 최대 주주 측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이렇게 내부 자금 압박까지 받게 되면 이건 또 엎친 데 덮친 격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KFX 사업을 하는데 개발비가 한 8조 5천억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이 10년간 연차적으로 다 나누어서 들어가야 할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일단 지금 국민 여론이 KFX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KFX를 하자고 하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을 주기에는 이 국가 재정이 조금 녹록지 않죠. 네. 그래서 조삼모사격으로 또는 그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격으로 지금 좀 적게 주고 나중에 그 다음 정권이 뭐 좀 힘들 것은 그 다음 정권 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을 적게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1,600억이 필요한데 한 600억만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산은 정해놓고 필요한데 그럼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업체가 내야 됩니다. 나머지 돈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 카이의 최대 주주인데 그 업체가 그럼 그 이자 비용, 금융 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매년 3, 4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정 구조로는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제 업체 쪽에서도 비용 투자가 어렵다 쪽으로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 당사자입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이 KFX를 하자라고 했던 당시의 그 방추위 위원장이 이제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그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하자라고 했고 또 잘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또 이제 그러면은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이 KFX 사업의 그 계속적인 진행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KFX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했던 사람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급 적용, 소급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건 뭐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날 방사청장이 청와대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격려까지 해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속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